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벌써 평일의 반 수요일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조정을 더불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 등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현재 역사상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은행들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보고서뿐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글로벌 은행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은행이 어떠한 언급을 했는지 한번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비트코인 IT주 다음으로 가장 핫한 투자 종목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는 현재 가장 거래가 활발한 것은 IT 관련주이며 그 뒤를 이어 비트코인과 ESG 관련주가 뒤를 잇고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ESG의 경우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는 투자자의 약 43%가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에 도달할 경우 주식시장을 하락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 속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인 디지털 금으로서 해지 수단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아가는 듯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김새를 눈치챈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로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러쉬가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죠. 2021년도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새로운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역사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전 세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즉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의 우려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시작으로 유례없는 달러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었죠. 역사상 이제 말 그대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낸다는 것인데 역사상 이렇게 찍어낸 적이 없다고 하죠. 미 달러를 여태까지 찍어낸 발행량의 20%를 작년부터 찍어냈다고 했으니 말 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1.9조 달러 경기 부양안에 사인을 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소식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는 반사 이익을 얻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설문조사가 공개되었는데 미국 응답자 중 무려 40%의 인원이 재난지원금을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응답자 중 40%의 인원이 재난지원금을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주식과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다는 응답자 중 60% 이상이 재난지원금으로 나올 1,400달러, 하나로 대략 150만원에서 160만원의 금액을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조 증권이 오늘 발표한 조사에서는 미국 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한 4천억 달러, 네, 무려 4천억 달러 한화로 453.5조 원의 규모의 자금 중 약 10%가 비트코인과 주식의 매입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조 증권은 가구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235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40%의 인원이 지원금을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고 답을 했고 61%의 인원은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1차 경기 부양안 당시에도 지원금 단위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많이 보였기에 이번에도 상당 부분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인즉슨 미국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웬만한 사람들은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된 것으로 보이죠. 더 이상 은행의 예금이자나 인플레이션을 통한 법정 화폐의 가치 하락에 가만히 손 놓고 보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안의 하나로 현재 비트코인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수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의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며 상승을 촉발시킨 것이 사실이죠. 이로 인해 지난 상승장과는 다르게 더욱 단단하며 견고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1월에서 3월의 경우 기관 투자자의 자금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더욱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한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의 분석가의 경우는 이번 분기 비트코인 개인 자본 유입이 기관을 넘어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 분석가 니콜라스 파니지르 조글로의 경우는 참 이름 힘드네요. 네, JP모건의 분석가 니콜라스 파니지르 조글로의 경우는 이번 분기에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는 기관의 자본이 크게 감소를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를 유지하지 못하는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GBTC 펀드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에 도달한 것에 더해서 잠시 정지를 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경기부양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의 증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했다고 합니다. JP모건의 추정치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이번 분기 비트코인의 구매량이 기관 투자자보다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비트코인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절대로 지금의 상승에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6만 달러 돌파까지 어느 정도 기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은 현재 상당히 견고한 상태이기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조정 기간이 길수록 더욱 단단해지기에 이제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바잉 찬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인식이 변화는 발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몇몇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극도로 싫어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러시아와 인도인데요. 오늘은 인도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암호화폐 규제 문제 전면금지인가 아닌가 멋들어지게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암호화폐는 금지되는가 정보가 뒤섞인 인도의 암호화폐 규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전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서두를 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뉘앙스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인도의 재무장관의 경우는 현지 미디어를 통해서 정부로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선택을 차단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제 인도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언급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조금은 변화되는 것일까요? 장관의 경우는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실험을 위한 일정한 기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인도의 경우는 작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의 기조를 강하게 뿜어냈었기에 암호화폐 시장 측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시장을 공정히 평가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를 절대적으로 막을 것만 같았던 국가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비트코인을 싫어하던 기관 투자자들, 기관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싫어하던 국가들의 기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이 현상을 현재 눈으로 실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현상들이 자주 나오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간단한 일들이 아니죠. 어려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오는 지금의 상황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3년 뒤, 5년 뒤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만 다룬 것 같아서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킬 겸 가볍게 볼만한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을 이끄는 선봉장이라고 불리우는 기관이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마치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도지코인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핫한 섹터이죠. NFT 작품에 앨런 머스크와 도지코인의 심볼 시바견이 같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쓰는 캐릭터도 시바견인데 참 기분이 뭔가 몽글몽글하네요. 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플 거대한 시바견 도지코인을 올라탄 앨런 머스크 NFT 작품이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플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윙켈만의 경우는 앨런 머스크와 도지코인을 주제로 한 NFT 작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사진 보시면 좀 민망하면서도 웃기네요. 네, 앨런 머스크도 분명 보았을 텐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에 트론의 CEO죠. 저스틴 자신에게 팔아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사진 다시 봐도 웃긴 것 같습니다. 밑에 구경하는 사람들의 디테일까지 있는 저 시바견에게는 뭔가 좀 동질감마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리플에 관한 소식보다 스파크 토큰의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스파크 토큰의 경우는 2분기에서 3분기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보았을 때 6월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폴로닉스 거래소와 비트로 거래소에서 차용 증서 거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래소 화면이 폴로닉스 거래소입니다. 현재 스파크 토큰의 가격이 지금 0.348달러죠. 0.34달러, 한화로 380원, 뭐 한 9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얼마 전 0.27달러에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놀라운 것이 비트로 거래소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비트로 거래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거의 XRP를 3개 정도는 줘야 스파크 토큰을 하나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로도 지금 1달러를 훨씬 넘은 1.39달러, 약 1.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8달러까지 상승을 한 모습을 눈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파크 토큰의 배포가 얼마 남지 않아 그런지 가격이 이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스파크 토큰의 경우는 이미 50여 개가 넘는 거래소에서 상장이 예정돼 있는 만큼 많은 기대감을 모으는 토큰이죠. 과연 정식 상장 전까지 차용 증서 거래에서 얼만큼의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정말 XRP의 호재가 스파크 토큰에 몰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지금 포인트가 71포인트로 극단적인 탐욕 단계에서 이제 5포인트 내렸죠.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61,800달러 정도를 터치 후에 계속해서 가파른 조정을 보이면서 현재의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낮아졌을 뿐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 펀더멘털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절대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여유 자금으로 긴 시간 가치 시장과 걸어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걸어가다 보면은 성장해 있는 시장과 더불어 성장해 있는 본인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죠.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